네, 안녕하세요. 노이션 몸장입니다. 요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소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될 수 있죠. 소외는 괴로운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소외를 느낄 때 뇌에서 구타당할 때와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집단 구타를 당하는 고통과 그 크기가 비슷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나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회피동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사고는 지엽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외당하거나 왕따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용기로 직장 그만두고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 용기로 쌍욕하고 그냥 나왔겠다. 아니요, 소외받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 애초에 소외받은 사람들은 심성이 착하고 여려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만한 타겟으로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겠죠. 게다가 소외를 받아서 한없이 작아져 있는 상태일 텐데 어떻게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게 돼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지 또한 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와 같은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내가 욕먹는 건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와 같은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절대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 집단 밖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꼭 많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명이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이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조차 어렵다, 그럴 때는 상담센터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집 근처에 괜찮은 상담센터에 가서 그 사람을 나의 지지자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만 꼭 공인된 전문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상담을 받을 형편도 아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겪는 일을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운 상황일 때는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심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의미 없는 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거나 착한 사람인 척 계속 배려를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그 좋은 예로 루틴 만들기가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고 꼭 챙겨서 루틴하게 드세요. 햇빛을 보면서 산책도 하세요. 작은 목표를 잡고 이루는 성취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따돌리는 집단 혹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누군가를 따돌리고 괴롭힌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건데 왜 내 탓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라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색하고 서먹할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고생 많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인정해주세요. 소외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꼭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 집단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꺼풀 벗어나서 멀리서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집단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여차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선택을 한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내 세상, 내 시야의 모든 가장 악마 같은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약자가 될 수 있는 일개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풀 벗어나서 집단과 사람을 바라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쫄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생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화를 내도 되고 사직서를 상사의 얼굴에 고이 접어서 던져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펼쳐지니까요. 오히려 그 범위 밖에서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약간 공익 캠페인 어떤 문구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외감을 극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외감을 극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해보면 힘들었지만 분명히 지나온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이 영원히 나를 괴롭히지를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극복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를 꼭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힘든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